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매우 영광입니다. 이 시간은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학에서 새롭게 진행하는 교육 인사이드라는 코너를 마련하게 됐는데요. 저명한 학자분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고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육대학교 유아점 특수교육과 교수 권정민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그리고 에듀테크 전공에도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테크놀로지를 쓰나미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해변가에 서 있는데 저 멀리에서 쓰나미가 오는 게 보여요. 그럼 우리가 그거를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하지 못합니다. 테크놀로지는 그 파도와 같아요. 그 거대한 파도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저걸 안 보면 내가 피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우린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테크놀로지는 절대로 후퇴하지 않습니다. 항상 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가요. 챗GPT도 인류를 망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핵폭탄 만큼 위험한 것이니 이거의 개발을 좀 늦춰야 된다 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서명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과학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개발하는 과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거 왜 못 멈춥니까? 했더니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 답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못 멈춥니다. 인간의 호기심 때문에 테크놀로지라는 것은 절대로 후퇴하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파도를 잘 타야 돼요. 그걸 피해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타야 됩니다. 서핑, 멋있게 서핑하듯이. 그래서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챗GPT-4예요. 제가 이것저것 다 써봤는데 챗GPT-4만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저는 유료 계정을 지금 2개나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자라요.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챗GPT-4를 영어로 쓸 때 가장 얘가 정확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달리3를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미드저니를 쓰고 있었어요. 달리3나 미드저니는 모두 그림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제가 포토샵, 비디오 편집 이런 비주얼한 거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저는 그런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저니와 달리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머릿속에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게 손으로 잘 안 나와요. 그림 실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드저니와 달리3가 정말 저희를 자유하게 했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나의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내 손에 시력은 부족하지만 나의 아이디어를 얘가 이제 구현을 해주는 거죠. 제가 그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달았어요. 미드저니와 달리를 사용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미드저니는 조금 성능이 달리에 비해서는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키워드 이제 몇 개 넣으면은 얘가 그것을 마치 박스에 넣고 막 흔들어서 거기서 우연히 이제 나오는 그러한 그림들을 주는데 내가 머릿속에 생각한 것과 얘가 주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바꿔나가는 그 작업이 되게 오래 걸리는데 달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는 내가 넣은 것을 상당히 정확하게 뽑아줍니다. 그러면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미드저니는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반면 얘는 우연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만들어줘서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달리는 그에 비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주다 보니까 우연의 효과가 훨씬 적어요. 그럼 그 창의성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애초에 내 머릿속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미드저니는 우연의 효과로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제가 활용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다 저렇게도 할 수 있겠다인데 달리는 그게 아니라 애초부터 내가 이거를 내 머릿속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넣고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구현을 해주기를 바라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창의성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 상당히 창의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창의성 교육이 진짜 더 중요해졌다라는 깨달음을 지난 한 달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썼을 때 훨씬 더 바빠져요, 삶이. 왜냐하면 내가 생산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일단 생산성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내가 하는 일이 이 프로덕트가 더 많아지면은 그만큼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챗GPT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굉장히 다릅니다.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인공지능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인공지능이 나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인공지능이 내가 잘 못하는 거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야. 제가 나를 잘 분석해서 나를 훈련시켜 줄 수 있을 거야. 저걸 이용해서 내가 내 업무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발전하고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내가 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에 그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인공지능이 내 수학 점수, 내가 어디 못하는지, 수능에서 내가 뭘 못하는지 이거 분석해주기만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학교 수업에서도 해야 되고요. 대학에서 코딩만 하지 말고 그 코딩을 이용을 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오래된 문제가 있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계속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학생들한테 얘들아 니네가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얘들아 우리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 라는 태도로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고민을 시작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